네, 12월 9일 글로벌비트 인사드리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그야말로 끊임없는 질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마감이 됐죠. 지금 연말까지 랠리가 쭉 이어질 거란 전망들이 우세한 만큼 좀 기대감을 갖게 되네요. 네, 고용 지표도 예상보다 좋았고 그리고 테슬라의 강세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세 안에서 연말까지 좀 상승에 대한 기대감 가져도 될지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계속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기에 앞서서 체린 앵커와 함께 금요일 시장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시죠. 네, 이날은 10월 고용보고서 결과가 발표된 날이었습니다. 이 비농업 취업자 수 증가폭이 22만 7천 건으로 예상치를 소폭 웃도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죠. 실업률은 4.2%로 전달 대비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전체적으로 미국의 고용시장이 점진적인 둔화세를 보이고 있구나, 이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따라서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은 커졌고요. 여기에 시장은 힘을 받아갔습니다. 다우지수만이 소폭의 하락,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각각 0.8%, 0.25% 올라서면서 이날 종가 기준으로 다시 한번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자, 이날 발표된 고용보고서 결과에 대한 월가 IB들의 해석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점진적인 둔화세가 확인이 됐고, 이에 따라서 현재 금리 선물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12월 스몰컷의 확률은 85%로 일주일 전 60%대에 비해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월가 IB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노무라에서는 실업률이 올랐으니까 12월 동결 전망을 우리가 기존에는 동결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하를 할 것으로 조정한다. CT 측에서는 고용 둔화 징후 가 뚜렷하지만 50bp 인하할 만큼은 아니다. 인하폭을 50bp에서 25bp로 변경을 했습니다. JP모건 역시도 취업자 수 증가폭이 강하게 반등하기는 했지만 실업률이 늘었고 경제활동 참가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는 고용시장 둔화 징후로 해석할 수 있겠다. 25bp 인하 전망을 강하게 뒷받침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혹시나 했던 동결 가능성이 제거되는 분위기 속에서 시장은 오를 수가 있었던 건데요. 다만 여전히 몇몇 연준 위원들을 중심으로 점진적 인하에 대한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내년도 전망이 좀 불확실하죠. 지난 9월 SEP에서 전망했던 것처럼 과연 4차례나 금리를 내려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보니까 이 지수의 상승폭은 제한되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종목별 분위기 보실 텐데요. 시장의 전체적인 강세가 나타났다기보다는 종목별, 테마별 장세가 나타나는 하루였습니다. 일단 이쪽에 위치한 소프트웨어,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의 눈에 띄는 상승세가 있죠. 일단 오라클과 어도비 각각 이번 주 월요일과 수요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앞둔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AI 소프트웨어의 대장주죠. 팔란티어 역시도 6%대의 급등, 무인 AI 조종사 관련 기업과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거기다가 나스닥 100 지수 편입 호재도 앞두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반도체 테마 내에서는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의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이 브로드컴이 생성형 AI 수요에 맞춰서 맞춤형 칩 속도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그러자 주가는 5.3%의 급등으로 진행이 됐죠. 이제는 180달러 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던 반면에 엔비디아는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감을 받아가면서 1.8% 하락세를 연출했습니다. 애플 관련 소식도 챙겨봅니다. 내년부터 자체 개발 모뎀이 탑재된 스마트폰을 출시한다, 이러한 보도가 들려왔는데요. 이 모뎀 칩이라고 하는 것은 통화나 인터넷 접속을 위해 기지
노트북에 연결을 할 때 사용되는 핵심 부품입니다. 그동안은 퀄컴이 만든 모뎀을 납품받아서 탑재를 했는데 이제부터는 자체적으로 만들겠다라는 거고요. 아직까지는 기술력이 퀄컴에 비해 뒤지지만 2027년부터는 추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그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퀄컴은 전체 매출 가운데 20%를 애플로부터 벌어들이고 있는데 여기에 좀 타격을 받아갈 가능성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아마존의 경우에는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지속적으로 받아갑니다. 이날도 3% 가까운 급등세 연출을 했고요. 테슬라는 FSD 업그레이드 이후에 주가가 사흘 연속 큰 폭의 랠리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날의 경우에는 5.34% 급등하면서 389달러 선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2년 11개월 만에 최고치이기도 하고 또 역대 최고가인 409달러 선에 매우 근접해 가고 있는 움직임까지 주목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내 틱톡 금지 및 사업권 강제 매각에 대해서 미국 법원이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존 1심 판결을 유지한 건데요. 이 틱톡이 미국에서 제거가 된다면 다른 소셜미디어 운영사들은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겠죠. 이에 따라서 여러 소셜미디어 관련주들의 주가는 뛰었습니다. 메타 플랫폼즈가 2.4% 급등한 623달러 선 가리키고 있고요. 알파벳의 주가 역시도 함께 올랐죠. 1.2%의 상승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냅챗 소셜미디어를 운영하는 스냅의 주가도 2.2% 올랐다는 점 체크가 가능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한 주간 글로벌 증시 주요 일정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가장 중요할 경제 지표는 수요일과 목요일로 예정되어 있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18일 FOMC 결과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받아들게 되는 인플레이션 데이터인데요. 여기서 인플레이션이 하락세를 나타내지 않고 완고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시장 조정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 챙겨보셔야겠고요. 이번 주에도 굵직굵직한 기술주 실적 발표는 이어집니다. 월요일에는 오라클, 수요일에는 어도비, 그리고 목요일에는 브로드컴까지 있죠. 어도비와 오라클을 통해서 AI 소프트웨어 주들의 투심이 결정될 수가 있겠고요. 브로드컴의 실적을 통해 AI 반도체 주들의 투심이 결정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주요 외신 헤드라인들 이어갑니다. 네, 글로벌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이제 올해 마지막 남은 FOMC 12월 17일 그리고 18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를 앞두고 경제 상황은 어떠한지, 고용 시장은 어떠한지 힌트를 계속해서 얻어가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미국 경제 상황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골디락스 상태다라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고요.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게 바로 고용 시장입니다. 가장 주목했던 고용 지표 중에 하나인 11월 비농업 부분 보고서가 지난 금요일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 20만 개 정도였는데 22만 7만 개 증가하면서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이 비농업 고용 부분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이 개인의 소비, 지출과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일자리를 많이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개인이 소비 지출을 크게 늘리기 때문에 경제 성장에 대한 가능성, 전망을 긍정적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경제에 대한 전망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이 실업률 단에서는 4.2%로 전월 대비 4.1%와 비교해보면 조금 늘어났다라는 평가를 받기는 했지만 어느 정도 시장이 예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지수 자체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한 노동시장이 시장 금리에 대한 인하 전망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연준이 편안해할 데이터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데이터가 나온 이후에 25bp 금리 인하 가능성이 하루 만에 14%가량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 기준으로 25bp 금리 인하 가능성이 85%, 동결의 가능성이 상당히 줄어든 상황인데요. 지금 이러한 기조 내에서 물론 이번 주에 나오게 될 추가적인 인플레이션 지표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25bp 금리 인하 가능성이 가장 팽배하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러한 지표가 경제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수치상으로도 긍정적인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만 해도 S&P 500은 1% 가까이 상승을 했고 나스닥은 3%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용시장이 탄탄하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기조가 지수의 상승 압력을 더할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HSBC 측에서는 내년에 나스닥 6,700선까지 무난하게 상승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러한 측면 소비자 심리지수는 5개월 연속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건전성을 계속해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연준 이사들은 내년 금리 인하 전망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보고 있다는 점 역시나 여러 가지 지표를 계속해서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경제 상황 안에서 단연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테슬라의 상승세입니다. 지금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사흘째 랠리를 이어가면서 52주 최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승세에 힘을 더하고 있는 것은 단연 일론 머스크의 힘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지난 대선 때 예상보다 더 많은 금액을 투자했다라는 소식이 확인이 되었는데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위해 최소 2억 6천만 달러, 하나로 약 3,700억 원을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당초 알려진 머스크의 대선 공식 기부액 1억 3,200만 달러를 훨씬 웃도는 액수입니다. 이에 머스크의 영향력이 거듭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로써 일론 머스크는 미국 대선 캠페인에서 가장 돈을 많이 낸 개인 후원자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키맨으로 불리우고 있는 일론 머스크의 힘이 앞으로 더 강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면 그들의 의리가 발휘가 되어서 앞으로 테슬라가 이어가게 될 사업, 기술 발전에 자본 조달을 하는데 어렵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저희가 지난주에 완전 자율주행 기술 그리고 또 로보택시 관련된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이를 두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도 성장 가능성에 대한 자신감이 계속해서 높아질 것이고 지금 기술이 예상보다 더 빨리 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상용화 측면에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하면서 주가 상승에 상방 압력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기술적인 자신감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론 머스크의 힘이 점차 더 강해진다면 테슬라가 얼마나 더 올라가게 될지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지난주에 일론 머스크는 공화당 의원을 만나서 전기차 지원 폐지에 대해서 더 자신감을 좀 드러냈습니다. 앞으로 모든 공제를 없애야 된다라고 하면서 노골적으로 지금 테슬라의 자신감 그리고 테슬라의 경쟁력에 대해서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고 이 상황 안에서 이 테슬라 힘까지 계속 더해진다라고 한다면 주가 상승을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테슬라가 계속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일론 머스크의 어떤 다른 사업이 그 다음 타자가 될 것인가라는 기대감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주말에 일론 머스크의 이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 시장을 좀 주목하는 입장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기술이 이 5년 내에 상용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사지가 마비된 환자들이 이 생각을 하지 않고도 사지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앞으로 만들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터페이스 기술 시장 약 540조 원가량 크게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인터페이스 기술 그리고 스마트 홈 장치, 전자기기 관련해서 시장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연계성을 가지고 기술과 섹터에 대한 집중을 좀 해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계속 이어서 세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이 중국을 향한 견제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 중동 시장 내에서도 견제를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랍에미레이트를 두고 만약 중국에 투자를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협력 관계가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견제를 한 바가 있는데 지난 주말에 이 아랍에미레이트의 시설에 첨단 AI 칩 수출을 승인했다라고 합니다.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마이크로소프트의 투자 협약에 따라 첨단 인공지능 칩의 아랍에미레이트 수출을 승인했다고 전했습니다. 국가안보위협 평가를 요청하며 제도력이 걸렸던 중동과의 관계에서 이번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랍에미레이트 국영기업의 협력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위한 중요한 파트너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4월에 이 G42, 그러니까 국영기업과 협력 관계를 맺은 바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 직후에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만약에 너희들이 중국에 투자한 이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지금 좀 우려가 된다, 기술 유출이 우려가 된다라고 하면서 이 협력 관계에 좀 시간을 끌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에 이 국영기업 측에서 중국 화해 장벽을 없애고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기업 간의 최종 승인 조건으로 중국을 비롯해서 제재 대상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제안을 덧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너희들이 중국과 앞으로 투자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미국이 손을 내밀겠다라는 이 조건을 건 건데 이러한 조건이 이어짐에 따라서 앞으로 이 아랍에미레이트 제외한 다른 국가들이 이 전략적 선택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결례를 하지 않아야지 미국과 관계를 이어질 것이다 라는 그러한 관계가 한 번 더 성립된 지난 주말이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빅테크 기업들의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미중 갈등 속에서 이 대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첨단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잘 찾아 나갈 빅테크 기업들을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 이어서 상품 시장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국제유가는 4거래일째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1.61%가량 하락하면서 70달러 아래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고요.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목전에 두고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이 리플과 이더리움 측면에서는 또 기대감이 미리 반영된 가격들은 좀 주가의 하방 압력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무래도 변동성에 주의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금값이 좀 상승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도 내년 초에 3,000달러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만큼 지금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월요일 시작 안에서 AI픽 글로벌 리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글 AI픽은 이 월가의 전문가들이 만든 AI 투자 정보로 해외 투자 정보에 대한 인사이트를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첫 번째로 전해드릴 종목은요, 바로 아마존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2번가량 추천을 드리면서 이미 목표가 달성한 상황인데요. 처음 10월 18일 목표가 199달러의 달성 성공을 했고요. 10월 2일에도 목표가 220달러로 높여 잡은 목표가에도 금세 달성한 상황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아마존이 AI 반도체 시장 내에서 경쟁력을 키우겠다라는 자신감을 드러낸 만큼 이러한 흐름이 AI 반도체 시장의 판도 그리고 주가의 삼방 압력을 어떻게 이어가게 될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모건 스탠리입니다. 12월 3일 기준가 130달러에서 목표가 158달러로 저희가 잡아둔 상황인데요.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2년 동안 지속 가능한 펀드 자산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발표한 바가 있어서 주가의 상승세도 기대가 됩니다. 저희가 세 번째로 전해드릴 종목은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 역시나 저희가 지난 AI 토글픽 리뷰에서 목표가 달성 소식을 전달해드린 바가 있죠. 최근에는 타이슨 경기를 통해서 동시 접속사 최고 기록을 경신을 했고 이에 따라서 스포츠에 조금 더 집중하겠다라는 전략을 공개한 바가 있고요. 이제 다가오는 12월 26일에 오징어 게임 2까지 주가 상승에 어떠한 영향력을 줄지 지금 18.4%로 올려잡은 기대 상승률 어떻게 달성이 가능할지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AI픽 리뷰 전해드렸습니다.